녹화하고 있는 거야? 아이. 안녕하세요. 별것 아닌가? 안녕하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약물 부작용 이야기 별중 약부의 배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메트포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아주 오랜 시절부터 사용되어 왔던 당뇨 치료제입니다. 그 식물, 우리가 라일락이라고 하는 식물에서부터 추출하게 되는데, 이 제제는 그 혈당을 가라앉혀 주는데 아주 효과가 좋죠. 단 인슐린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보통 당뇨 증상이 있을 때는 거의 1차 선택약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간에서부터 당을 생성하는 것을 보통 글루코네오시스라고 하는데, 글루코네오시스라고 하는 당 신생을 억제하는 작용이 바로 이 메트포르민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트포르민은 소장에서부터 당이 흡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해 주기도 하고, 말초에서부터 당이 사용되는 것을 촉진해서 당이 빨리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메트포르민은 당뇨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돼서 다이어트 약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메트포르민, 당뇨약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사성 산증, 즉 유산산증을 유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구아니딘, 라일락에서부터 추출한 구아니딘 2개를 결합시켜서 만든 펜포르민이라는 제제가 있었는데, 이 펜포르민이라는 제제가 이 대사성 산증, 즉 유산산증으로 인해서 사망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용이 중단됐어요.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메칠기를 부착한 메트포르민이 만들어졌는데, 메트포르민은 이 유산산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아주 대표적인 당뇨 약물이 됐고, 이 제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당뇨약이 된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메트포르민은 유산산증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유산산증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근육에 많이 쌓이는 것이 바로 젖산인데, 이거를 많이 생성시켜 버린다는 거죠. 때문에 근피로, 무력감, 근육통, 식은땀, 이러한 전반적인 몸의 신체 밸런스가 깨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약물을 중단하시고 약국 또는 병원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간이라든지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시메티딘이라든지 이런 약물에 의해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유산산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서,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유산산증 유사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바로 약물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산증은 굉장히 적은 확률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확률을 보여주는 것은 역시 위장관계 증상입니다. 위장관계 증상은 보통 20-30% 정도, 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난 환자의 20-30% 정도가 위장장애를 호소하게 되는데, 주로 속쓰림, 복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은 음식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약을 복용하면 한결 덜해지게 되기 때문에 보통 메트포르민은 식후 즉시 복용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죠.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인데요. 이 가스팩만이라는 증세가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보통 35% 정도,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난 환자 중에서 35% 정도가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만약에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나서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소화제를 복용할 것이 아니라 메트포르민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은 메트포르민 용량을 줄이면 증상이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또는 약국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이아백스처럼 단일제제, 메트포르민이 들어있는 단일제제는 금방 이제 환자분들이 알 수가 있지만, 단일제제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합제제들, 지금 여기 화면에 쭉 나오고 있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메트포르민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제제들입니다. 이 복합제제들은 사실은 환자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복용하는 당뇨 약물이라든지 또는 대사성 약물들은 어떠한 계열의 약물을 드시고 계신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점도 또 착안해 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일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약사들이 많이 주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백스 뭐 오리지널 말고 카피폼으로 나오는 이러한 약들은 전부 다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메트포르민, 대용 메트포르민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환자분들이 금방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분을 가지고 이름을 만드는 이러한 국제명의 도입이 사실은 환자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메트포르민을 드시고 나면은 대사성 산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위장장애는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거기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한 소화불량 비슷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증세가 있다고 하시면 약물을 감량해야 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대사산증을 유발하는 이러한 그 당뇨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 거는 저 배약사는 개인적으로는 그닥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다이어트는 뭐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상으로 메트포르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신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건강한 하루 나시고요. 약물은 항상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